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24화 자기애와 이기주의는 같은 것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슬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지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자기애와 이기주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애와 이기주의는 같은 것일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죠? 둘 다 자기 자신을 위한다. 뭐 이런 거여서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 같은데 그 논의를 좀 하기 전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두 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집사람 피드백을 들으면 네. 상황이 안 좋을 때 제가 야단맞는 것 중에 하나가 좋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같이 하는 얘기예요. 독립운동하는 애 같다. 집안일 신경 안 쓰고 밖에 하는 일만 신경 쓴다. 그러다가 조금 기분이 더 안 좋으면 넌 참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죠?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한다. 자기애처럼 들리고 두 번째 이기주의다. 이런 건 남 생각 안 한다. 뭐 이런 것처럼 들리는. 지만 생각한다. 좋습니다. 그 자유님은 어떠세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애나 뭐 이기주의도 뭐 같이 물어볼게. 아직은 정리가 덜 됐으니까 이런 느낌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니면 타인을 좀 먼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시나요? 저는 뭐 자기애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또 주변에서 보는 거랑은 약간 다르긴 하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굉장히 제 자신의 뭐 자존감이나 이런 것도 높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기주의자냐 이러면 전 기본적으로 약간 이기주의자는 아닌데 이타주의자.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약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약간 착한 사람 컴플렉스 뭐 이런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도 또 비슷한 입장이기도 한데 그것도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왜 그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이좋게 지내고 너랑 나랑 좋은 관계 갖고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인정받고자 하는 결국에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어떠세요? 뭐 지금은 아직 이제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자기애건 뭐 이기주의건 간에 본인 또는 타인이 자기애를 좀 심하게 갖는다. 뭐 이기주의 좀 심하게 본인만 먼저 생각한다. 이런 게 뭐 문제가 될 때가 있나요? 생활이나 이런 거에서는 다툼의 소지가 좀 있을 수는 있죠. 다툼에. 집안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렇죠. 이런 거죠. 주말에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 혼자 골프 치러 간다. 그렇지. 이럴 때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하고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애들한테 실컷 막 혼내키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하는 거 비슷한 것일 수 있는 게 나도 이제 항변하거나 명분을 내린 게 이게 뭐 내가 나 좋다고 하는 거야? 그죠? 이것도 결국은 다 우리를 위한 거야. 뭐 이 비슷한 명분의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 여러 가지잖아요. 여기 계신 분은 다들 이제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이자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뭐 그죠? 개인주의자 또는 이기주의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그걸 안 받으면 사회생활을 좀 못하기도 하고 또 지가 하고 싶은 걸 못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애를 갖는다라는 거하고 이기주의가 같은 것인지 뭐 자기애라는 주제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기애와 이기주의라는 주제인데요. 요즘 핫한 아이돌 그룹
BTS의 앨범 타이틀이 뭔지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잘 모르는 이게 거. 유엔 연설할 때도 나왔던 거 아니에요? 예. Love Yourself죠. 그죠? 그래서 자기애라는 주제가 다시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자기애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죠.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타인이 야박한 평가를 내려도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자기애도 좀 모든 게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죠. 사람들은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걸 속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니까 예. 미움을 받는 것 같아요. 난 이게 되게 헷갈려요. 예. 자기 자신을 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가 타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죠? 그렇죠. 나 이게 다시 되게 좀 그렇죠. 헷갈려. 그래서 이 주제가 있는 거예요. 어. 오늘 주제가. 그게 자기애인지 이기주의인지 그러니까요. 개인주의인지 이런 예. 것들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그죠? 좀 헷갈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좀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정신분석학에서는 자기애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예요.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소년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나르키소스는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너무 사랑하며 그리워하다가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프로이트가 이 이야기를 정신분석학에서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요. 그는 나르시시즘을 자아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되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는 일종의 인격 장애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이트는 좋게 본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처럼 자기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면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사람들은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한테는 이기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애와 이기주의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기애와 이기주의는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두 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예.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려서 예. 얘기한 거죠. 이 경계가 맞아요.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 섞어 쓰다 보니까 개념이 명료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고의 논리적 명료하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것도 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자기애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반면에 이기주의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타인과 사회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란 타인을 생각하는 이타주의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리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사랑하지만 타인은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타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애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기주의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다른 부분이 있죠. 그죠? 해서 자기애와 이기주의는 둘 다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타인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만 타인도 사랑하면 네. 자기애. 자기애고 네. 자기를 사랑하되 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 득실에 상관되면 내가 더 많이 가져야 그렇죠. 돼.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하되 타인을 사랑하지 네. 않으면 이기주의자. 다른 사람한테 더 주고 싶지가 예, 않아. 예, 그쵸. 그러니까 예. 사랑하지 않는다는 예, 거죠. 그죠. 이러면 이렇게 이기주의. 이제 사전적 의미로만 분석을 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철학자 중에는 이기주의자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 철학자 에릭 프롬인데요. 그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기주의적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자기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기주의는 바로 이 자기애의 결여에 근거하고 있다. 자기 도취적 인간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프롬은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프롬에 따르면 이기주의와 자기애는 전혀 다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자는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하는데 네. 그럼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는 쉽게 이해는 잘 안 되는 그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프롬의 다른 책에 나오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전에 많이 다뤘는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기적인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죠? 사실은 진정한 자아를 돌보는데 실패한 것을 은폐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프롬에 따르면 이기주의자가 이기적 태도를 보이는 근본 이유는 진정한 자아를 돌보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고 보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기주의적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기주의자는 자기애를 갖는데 실패해서 이에 대한 방어 기제로 이기주의자가 된다라는 게 프롬의 진단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별로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데 그걸 감추려고 오히려 더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뭐 거네요. 그런 거죠, 그죠? 반대로 이제 진정한 자기애를 좀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기주의가 될 가능성이 없다.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절대 이기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 사이에 분업은 있을 수 없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조건이 된다. 결국 진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역으로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흔히 우리 앞에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여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그쵸, 의미네요. 그죠? 네. 그래서 자기애와 타인애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애에 대한 이런 사상은 중세 독일의 신학자이자 사상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수사의 말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에크하르트 수사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모든 사람을 그대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것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한 그대는 정녕 그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크하르트 수사에 따르면 자기애와 타인에 대한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게 사랑스러워지기 때문에 타인도 사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사실 우리가 이기주의자가 문제가 되는 건 이기주의자가 타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자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마저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해서 자기애는 타인을 사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데 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타인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들은 경쟁 사회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살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유독 성공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과 자기를 자주 비교하다 보니까 우월감보다는 열등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가 힘든 거죠.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처럼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뭐 박보검이나 소지섭 같은 배우와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자꾸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제가 그 상황에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나도 내가 싫어라는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게 예. 자기 스스로한테 실망하는 그렇죠.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예. 있고
어떤 비교 대상에서 열등해서 느껴지는 감정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두 개가 같은 거죠. 결국은 그쵸? 같은 얘기가 내가 되는 나한테 거죠. 실망을 했다는 건 음.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게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결국은 자기애가 없는 거고 예. 이렇게 자기애가 없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기도 어려운 사람이어서 이기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된다. 네, 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건 거죠. 네.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박보검이나 이런 친구들을 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되지. 어쨌든 뭐 그 와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쟤들은 얼굴만 잘생겼지, 난 뭐 다른 거 잘하잖아.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장점 네. 이런 걸 정신승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되게 좋은 지적이에요. 그 뭐 쉽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타인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가진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철학자 중에 자기애를 강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관점, 저의 내피셜인데 독일 철학자 니체가 자기애를 강조했어요. 그 니체 유명한 얘기 중에 이거 있죠. 아모르 파티. 요즘 뭐 파티. 예, 김연자 노래 그인데 아모르 파티는 너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그 자기애를 강조한 철학자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아모르 파티를 주장한. 예. 그 이유는 니체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는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니체에 관련된 주장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숨겨진 정원과 식물을 갖고 있다. 달리 비유하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분출하게 될 화라산이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가까운 시간에 혹은 먼 후에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신조차도. 니체는 모든 인간은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가능성이 숨겨져 있거나 분출되지 않은 상태라서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게 숨겨진 가능성을 믿고 그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설령 남들이 보기엔 좀 다소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는 자기의 미래를 긍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 출근길 인문학을 보고는 야, 니네 아직 그저 구독자가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으면 우리를 좀 비하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잠재력,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는 한 그게 무너지지 않는 한 자기애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죠? 이제 얘기할 수 예, 있다는 그죠? 거죠. 예, 제가 이제 오늘 자기애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약간 어려웠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장이 막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결코 이기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기주의자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은 타인은 좋아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나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얼마나 긍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 나는 얼마나 자기애를 사랑하고 있는 자기애를 가진 사람인지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이게 좀 자기애하고 이기주의하고 좀 헷갈렸는데 네. 저는 생각이 정리가 이렇게 되네요. 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잠재력, 가능성, 이게 나를 사랑한다니 예, 도대체 예, 뭐냐? 네. 이게 그렇죠.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가 자기애구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자기애에 대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그렇죠. 가까이 됐네. 그러니까 자기의 가능성과 그죠 잠재력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를 막 미워하거나 그렇지. 질시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냐 그러면 나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언젠가는 그 친구 수준이나 더 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배척하고 미워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다가가서 그죠 뭐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얻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네. 뭐 자기애는 일단 좋은 거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기주의는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어디서 비롯됐냐 이러면 이기주의가 보통 왜 적극적으로 지만 생각하고 남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걸 흔히 이기주의라고 예, 생각하는 예.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기주의가 자기애가 실패한 사람들이 그렇죠, 보이는 맞습니다. 특성이라는 예, 점이 그렇죠. 예. 오늘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자신에 대한 사랑 또 타인에 대한 사랑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그 자기애가 내 스스로에 대한 잠재력, 자기 가능성 이거에 대한 걸로 제 정의가 되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 자기애가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은데 유홍진 님이 했었던 인생도처 유상수라고 하는 표현 이게 우리 인생 사는 곳 우리 삶의 곳곳에 숨은 고수들이 존재한다. 예. 이게 자기애가 있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세계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오케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기주의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었던 것 예.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기주의자들이 알고 보면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기주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주변의 이기주의자들을 살펴보자. 네, 좋습니다. 예. 오늘은 자기애와 이기주의는 같은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기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자기애를 갖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릭 프롬에 따르면 이기주의자는 타인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주의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실패하여 스스로에 대해 혐오감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기주의자는 자기애를 갖는데 실패해서 이에 대한 방어 기제로 이기주의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이기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프롬의 주장처럼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 사이에는 분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나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얼마나 긍정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24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